이 소녀는 16살 개빈 스미스입니다. 개빈은 자기 가족을 모두 살해했기 때문에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옥에 갈까봐 걱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개빈은 자기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가 4명의 사람을 죽인 이유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사 샌더스는 두 아들인 개빈 그리고 게이지와 살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데니엘 롱을 만나 재혼을 해서 제임슨을 낳았습니다. 5 식구는 엘크뷰라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엘크뷰는 찰스턴의 변두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므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으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엄마 리사의 친구가 이틀 동안 리사에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은 통화하는 각별한 사이라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아침 10시 30분 아무리 기다려도 리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든 친구는 시머트리 힐 드라이브에 있는 리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문을 계속 두드리며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손잡이를 돌렸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컴컴한 집 안에 들어가서 부부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놀란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7세 데니엘과 39세 리사가 머리에 총을 맞아 피범벅이가 되어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바닥에 12살 게이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는 3살 제임슨이 머리에 총을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범인이 목에 자상까지 입혀 확인사살까지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16살 개빈 스미스가 없었습니다. 노련한 강력계 형사는 바로 2개의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진 사람이 범인들에게 납치를 당했거나 아니면 없어진 사람이 바로 유력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형사는 개빈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빈의 집에서 30분 떨어진 여자친구 레베카 집에서 숨어있던 개빈을 찾았습니다. 레베카는 할머니 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할머니는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개빈은 혼자 있는 레베카 집에 도망가서 이틀 동안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레베카 워커와 개빈 스미스를 취조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취조실에 먼저 들어간 레베카는 바로 개빈이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죽인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레베카의 진술에 따르면 남자친구 개빈이 오랫동안 새아빠인 데니엘에게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학대의 수위는 점점 커졌고 최근에 개빈은 의붓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죽인 것이라고 그녀는 개빈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개빈이 충동적으로 가족을 모두 죽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바로 후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의붓 아버지인 데니엘의 범죄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그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데니엘이 가족들 특히 개빈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엘은 아무런 폭행 기록이 없었으며 어린이 보호단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데니엘이 아이들을 학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사는 레베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조실에 들어간 형사들은 개빈과 같이 햄버거를 먹으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질문하자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며 대답합니다.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하기 전에 농담도 주고받으며 용의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개빈이 편안하게 햄버거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한 듯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레베카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은 채 형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들었다며 운을 띄웁니다. Well, sometime down April, my stepdad used to abuse me all the time if I didn't do something he wanted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would send my girlfriend photos of the bruises and wear marks and all that. And anytime he didn't get his way, he would help me. And so would my mom. Like, she punched me in the mouth a couple times. 새아빠는 삼형제 중 자기만 이유 없이 괴롭히고 때렸으며 그리고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케빈이 아기를 전적으로 돌봐야 해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Like, he calls me daddy, which is a bad thing since I'm his older brother. Because I've been taking care of him since day one, since he got out of the hospital. It's just been hard. 여자친구 집에 얼마나 있었냐고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케빈은 몇 달 전에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해서 그는 엄마의 허락을 받고 그녀의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지내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전화기는 어디 있냐는 형사의 질문에 케빈은 자기와 레베카 사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새아빠가 자기 전화를 뺏어서 부셔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케빈의 말도 안 되는 소설을 그렇게 한참 들어주던 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레베카랑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었고 증거도 있다며 그가 말한 진술을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제 사실을 말하라고 케빈에게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정체 모를 사람들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엄마가 살인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For a fact, my mom, she talked to me about it. She has a couple people that wants to kill her. But God knows reasons, I don't know how. Because she never did anything wrong. 헛소리를 멈춰야 했던 형사는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Well, you told your girlfriend that you killed your family, okay? And you regret it? No. Well, you need to tell us what you did and why you did it. That's what we want to know, okay?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얘기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케빈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머리가 나쁜 케빈은 무조건 끝까지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hat day, that morning, then he put his gun to my head. Okay. And tried to make me do what? 새아빠가 케빈의 머리에 총구를 대며 새아빠의 아래 거시기를 입으로 빨으라고 케빈에게 시켰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케빈에게 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에는 새아빠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으며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러 올라 결국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출했다고 말합니다. I accidentally shot him. Huh? I accidentally shot him. You accidentally shot him? Well, All of them? How did you accidentally shoot him, buddy? I didn't realize what I was doing. 케빈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새아빠와 엄마를 차례대로 한 명씩 머리에 총을 쏴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고 있던 두 사람을 죽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I got told that Gage, I walked Gemma, my dog, and I came back and Gage was trying to kill Jay. He put the knife to his James's during trying to slit and I shot Gage one in the head. 왜 게이지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냐는 형사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황당하게 대답합니다. Because James wouldn't shut up. He was screaming, crying. Why'd you shoot Jameson? Because he was bleeding from one ear. Like, you can't save someone if you slit someone's throat. Okay. I didn't want to, but I didn't like seeing him in pain. Okay. 케빈은 제임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목숨을 끊어줘야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취조를 받는 동안 케빈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Okay. Did you cut Jameson's throat? No, Gage did, before I shot Gage. 형사는 과학수사대가 칼에서 지문을 채취했기 때문에 DNA 감식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케빈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케빈은 또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Yeah, after I killed Gage, I took the knife and I put it back. I put it on the shelf in the hallway. Okay. That's the last time I touched that knife. Well, Gavin, I think what I'm getting at, I don't think Gage
cut Jameson's throat. I think you did. 개빈의 말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게이지가 아기 침대에서 울고 있는 제임슨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개빈은 게이지를 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이지의 시체는 아기 침실방이 아닌 부모 침실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But the whole part about Gage cutting the baby's throat doesn't make I sense. got it all mixed up. I'm sorry. What did you get mixed up about? 그는 솔직하게 자백할 것처럼 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형사가 자기 이야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개빈의 낮은 IQ를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After I killed Gage, I had a knife in my hands, but I was going to use it on myself. I don't realize what I did to everybody, Okay. but I changed my mind. Okay. So did you cut Jameson's throat? I mean, he had a little tiny cut, but that was a couple of days before all this happened. Because me and him was playing, and he cut the edge of his neck off of one of the toys. Okay. 개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So what made you want to do all this? The abuse, knowing that I couldn't tell him anymore. Because he's been trying to kill me constantly. 형사는 왜 경찰이나 어린이 보호 단체에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개빈은 경찰은 부를 생각은 못했지만 어린이 보호 단체에 몰래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새아빠가 학대 사실에 대해 만약 누구에게 말한다면 개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항상 말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고 개빈이 말합니다. 엄마는 새아빠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으며 그리고 동생 게이지는 가끔 새아빠를 도와 자기를 폭행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개빈은 사건 당일날 새아빠의 행동 때문에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범행 계획을 레베카와 미리 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개빈의 새아빠와 엄마가 여자친구 레베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레베카가 개빈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빈이 그녀와 만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개빈이 레베카와 소셜미디어와 전화로 주고받은 1500여 개의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새아빠가 개빈을 학대한 것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신 여자친구 레베카와의 관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상당량의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사이를 방해하는 부모에 대한 증오가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더니 급기야 그들이 죽어야 둘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며 개빈을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레베카가 개빈에게 부모를 어떻게 좀 해보라며 말을 하자 개빈이 가족을 죽이고 아동학대로 어떻게든 풀려나서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범행을 계획하는 그들의 영상통화가 증거로 발견되었습니다. 개빈의 범행 계획이 레베카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당시 개빈이 레베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가 가족을 한 명씩 죽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빈이 가족을 다 죽인 후 자랑스럽게 레베카 집으로 갔으며 그녀는 그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레베카는 형사에게 모든 사실을 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개빈과 헤어졌습니다. 레베카는 살인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인 2022년 18살이 된 개빈은 성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개빈은 가족들이 그에게 저지른 정신적 육체적 학대와 레베카의 교묘한 조정으로 인해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ecuted your mother and stepfather by shooting them in the head while they were asleep. Then you executed your two brothers by shooting them in the head. The youngest which was hiding under his crib. Actions can only be described as an act of pure evil. Evil. I find that you have zero remorse for your actions. 2022년 12월 판사는 개빈 스미스에게 1급 살인죄로 3번의 종신형을, 2급 살인죄로 징역 40년을, 총기 사용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